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AI 기술경영학과의 박종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 클라우드 테크 시장의 기술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는 사업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사건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통계라든지 어떤 경향들을 종합하고 분석을 해서 트렌드를 리스트업을 하게 되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그런 사건들을 즉 시간이 일어나기 전에 그 트렌드를 미리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나 약간의 이제 그 마케팅적인 그 전략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트렌드를 대개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기죠. 즉 대략 10월에서 11월 초 정도에 그 여러 이제 IT 관련 저널지에서 발표를 합니다. 물론 경제 관련 그 지표도 그쯤 돼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걸 맞춰서 시장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경제의 어떤 지표와 맞물려서 그다음에 IT 트렌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한 이제 IT 트렌드를 저도 많이 인제 그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시정에 맞는 IT 트렌드를 다시금 정리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협업 모델입니다. 뭐 IT P는 OP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간에 많은 IT 트렌드들이 나오면서 그 거버먼트에 대한 방법론들이 많이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빅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빅데이터 거버먼트에 대한 어떤 규범이라든지 규약을 조직에서 제시를 했고, 클라우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인제 그 거버먼트의 그 구성을 보면은 많이 인제 그 실험적인 단계를 지나서서 본격적인 인제 운영 단계에 접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IT 핀오피스는 재무적 성격과 운영 그리고 기술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이 돼서 기업에서의 하나의 조직화된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IT PM 오피스에서는 어떠한 그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채택되고 들어왔을 때 각각의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업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재무부서, 그리고 그것을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회까지 모든 그 구성원들이 협업체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보실 그 장표가 일종의 인제 그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조직 문화를 약간씩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경영학 개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후지츠라는 일본의 글로벌 회사들은 영업과 지원, SE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부분들이 별도의 인제 조직화가 돼 가지고 영업에서 어떤 그 지원 부서, 특히 뭐 IT 서포트 조직이라든지 컨설팅 조직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일종의 인제 그 별도의 인제 창구를 통해서 그 도움을 요청을 하고 협업을 하게 되고, 또 SE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됐을 때 각각의 인제 그 수직적인 조직 안에서의 이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옆에 보시면 IBM 같은 조직은 여러 인제 그 테리토리들과 제품들이 크로스 매트릭스라는 매트릭스 조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인제 그 방향성이라든지 협업에 대한 것들이 되게 원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IT 핀 오피스들은 비용과 자원, 성능, 보안과 같은 항목별 그 거버먼트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이 쉽게 어떤 신규 기술이라든지 기존의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한 그 여건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기존의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면은 짧게는 PM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든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젝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로젝트 매니저, 즉 CPM은 클라우드 안에서의 이제 프로젝트 개발, 업무 개발뿐만이 아니라 보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한 유기적 결합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더들의 어떤 그 필요 사항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 개발에 대한 부분의 일정의 부분과 거기에 대한 비용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즉 개발자와 PM, 그리고 PM에 대한 업무 개발로 한정돼 있던 기존의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클라우드 중심의 업무 개발을 통한 업무와 그리고 또 보안, 그리고 기업에서의 절대적 명의 그 목표로 삼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그 클라우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게 됩니다. 즉 클라우드 중심의 클라우드 프로젝트 진행이 매우 중요한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롤과 룰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어떤 확장성과 그리고 추후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부분까지 인사이트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컨설팅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 속도의 조절입니다. 2026년까지 총 수익의 40%가 디지털에서 생산될 걸로 각 그 저널지나 연구기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경기 하향 국면에서는 예전과 같은 그 예상하고 있었던 그 비용을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프로젝트 중에서 지연을 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좀 날 수 없다는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 속도를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 그런 거버먼트 중심의 의사결정 조직에서 이제 조절을 하는 그 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다시피 그 전통적 사업 모델 이윤 자체가 점차적으로 디지털 사업 모델로 전환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전략의 강화입니다. 디지털 전략에서 그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그 전산 환경에서 이중화와 백업을 고객들한테 설명할 때는 보험 같은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 단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런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쪽에 대해서는 고객이 상당히 그 부담스러워합니다. 게다가 또 이중화에 대한 부분과 또 어떤 인제 그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백업 문제에 대해서는 고객이 인제 지출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바로 보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안은 그전까지의 인제 이중화 백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서 지금의 인제 그 IT 부분이 복잡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인제 그 취약점에 대한 부분이 다변화가 되면서 보안에 대한 그 중요도가 더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어떤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서의 그 보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안법이라든지 법규적인 부분에 대한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거버넌스적 아니면은 컴플라이언스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그 재택근무를 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취약점 자체가 상당히 와이드해지고 많아지게 됐습니다. 즉 기업 안에서의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부에서의 인제 해킹 문제가 로컬에서의 기업에서 인제 그 보안을 중시했다는 거에 했던 부분에서 인제 가정에서의 이렇게 그 재택근무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그 취약점이 더 많아진 거죠. 즉 복잡성이 커졌다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인제 침입 탐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각각의 인제 취약점에 대한 보안 요소에 대한 시장이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이제 보안 탐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업종별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뭐 다른 분들이 왜 업종별로 했을까? 그냥 산업별 클라우드 플랫폼이 더 적절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하고 있는 업종별 클라우드 플랫폼은 각각의 기능적인 그 요소를 더 담고 있습니다. 산업별 구분보다는 업무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서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기능별로 봤을 때 커머스 중에서도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유통, 리테일 쪽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커머스에는 금융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즉 거래에 대한 부분은 좀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인제 유통과 또 금융권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고 있고, 계정 관리도 은행권에서의 여러 인제 계약이 많은 어떤 인제 적금이라든지 예금, 그리고 각각의 인제 대출 문제에 대한 부분이 계정계에서 이루어져서 계정 관리 부분이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꾸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텔레콤 부분에서도 계정 관리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제일 중요하고 요즘 CRM을 기본으로 한 고객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제 조직 안에서, 즉 클라우드 내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까지.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업종별이 아니라 업종별 안에서의 기능별, 펑션별, 테리토리별의 어떤 솔루션이 되는 제품이 클라우드 플랫폼의 어떤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적 관리 개발, 즉 디지털 팀에 대한 관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존과 메타, 즉 빅테크 기업에서 올 초와 작년 연말과 올 초에 무려 한 15만 명의 인원 감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 통해서 급속한 매출 성장과 주가 상승을 힘입어 가지고 IT 기업들이 공격적인 고용을 늘렸습니다. 개발자들의 품귀 현상까지 있을 정도로 몇 년간은 인제 공격적 고용을 늘리다가, 이번에 인제 팬데믹 이후에 인제 그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니까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원 감축에 이제 나서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기업에서 기업 측면, 즉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의 인제 목표를 갖고 있는 기업 측면에서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어떤 핵심적인 리소스들도 같이 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인력에 대한 핵심적인 인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인원 감축 문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류적으로 인제 인원 감축을 해 버리게 되면은 기업의 어떤 핵심적인 코어가 인제 유출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 정도에, 아니면 하반기에 그거에 대한 인제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력 자원을 개발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TFT 성격이 아니라 상설 조직으로 항시 운영하는 조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OPS처럼 거버넌스 조직으로 해서 그런 디지털 팀 조직 자체가 핵심 인력으로 해서 관리되고 운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경영자들은 의사결정에 그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즉시 인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공지능의 확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GPT-챗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2021년 자료를 까지의 인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인공지능이 저의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적당한 인제 출력값을 인제 내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인제 인공지능이 개별화되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스트림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2023년에는 인공지능의 어떤 개발 트렌드나 방향성은 그쪽으로 인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입력값과 입출력값에 대한 알고리즘이 개별화되고 또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로 가다 보면, 뭐 개별화된 나만의 인공지능으로 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쪽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구현되고 있는 어떤 모델에 대한 표준 방식들이 지금 아무 방법론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윤리적 기반은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만, 어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방법론과 운영에 대한 이제 방법론들이 이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자동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여러 인제 관제가 필요한 서비스들, 특히 인제 스마트 팜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그 팩토리 같은 부분에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이긴 한데요.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올해 그 예상은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SNS 기업, 즉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메타라든지 여러 이제 그 트위터 같은 그런 SNS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많은 그 3D, 즉 디지털 트윈의 기술을 즉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의 어떤 그 양립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본인의 어떤 이제 솔루션들, 아니면 기업의 어떤 특성들을 메타버스에 이제 그 도입하고자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의 어떤 이제 그 T 익스프레스를 메타버스 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이제 가상 구현을 하는 회사들과 어떤 이제 협업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많은 사용자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기업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사용하고 하느냐가 주요 이제 그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그 사용자들의 어떤 기대치들이 상당히 이제 높다고 볼 수 있죠. 작년 말에 이제 그 메타에서 그 베타 버전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실망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은 여러 가지 이제 3D 게임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그래픽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드리면, 역체감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되게 불가능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이제 그런 수준에 맞춰 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를 그 운영하는 데는 기존에 있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용자가 많거나 아니면은 가상 환경 자체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게임 회사, 두 회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업이 아주 좀 막대한 그 투자 자본을 내서 자기의 어떤 그 독자적인 메타버스를 하든지 하는 세 가지 방법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와 세일, 트레이닝, 트레이드, 그리고 커스터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해서 메타버스에서 가상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이전하는 부분과, 지금 현실 세계에서 여러 있었던 어떤 판매라든지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방안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적시적소에 들어가느냐가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던 기술들은 충분히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들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있던 경기 하향 국면에서 어느 시점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시장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메타버스의 어떤 플랫폼들이 각각의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메타버스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비즈니스는 아주 최적화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제 그 SNS를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어떤 이제 성과가 초기에는 아주 미약했지만, 지금은 어떤 어 지표로서 인제 그 어떤 지주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인제 고객사들한테 표출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의 창출 기회가 다시금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인제 그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아 난 저것을 하고 싶어. 난 저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내가 좀 저것을 갖고 싶다.'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 안에서의 어떤 디지털 환경 안에서의 인제 고객 데이터가 다시 또 인제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인제 필요한 NFT를 통한 어떤 인제 그 거래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혹은 해킹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제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떤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버먼트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IT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대략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8 가지인데요. 제가 그 다른 그 저널지에서 나온 그 트렌드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저널지의 특성에 맞춰서 그 IT 트렌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면 가트너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 가지 인제 그 요인들을 그 꼭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 가지 꼭지가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기 하향 국면에서의 어떤 기업의 그 IT 스pen딩에 대한 최적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목표에 대한 그 활용 방안, 즉 액션 플랜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술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시장의 전망과 예측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우리나라 정부 같이 그 IC 정보통신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클라우드 시장으로의 전환이 명백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기가 하향 국면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은 대개경 계약형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부 작년에 올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이 스트림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지출이 이제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고요. 계속적으로 인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은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부분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부분, 즉 기업체에서 별도의 자기네들의 인제 유연성이 있는 그 클라우드 환경 자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시장의 예측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을 크게 인프라 에즈 에이즈 서비스, 플랫폼 에즈 에이즈 서비스, 소프트웨어 에즈 에이즈 서비스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에즈 에이즈 서비스는 지속적인 정부의 그 정보통신 부분에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클라우드 전환 계획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 대한 클라우드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에이즈 서비스는 기업이 산업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 기능별 그 솔루션들이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에이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가상 데스크탑에 대한 부분과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의 고도화입니다. 클라우드의 고도화는 고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와 가치 창출 기반의 클라우드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인프라나 아니면 플랫폼,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고객한테 추가적인 가치 창출을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단순하게 기업에서의 어떤 컴퓨팅 파워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죠. 즉, 클라우드 안에서의 유통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든 데이터들이 조직 내로 들어와서 클라우드 안에서 유통이 됩니다. 클라우드 안에서 유통된 모든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치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업 내 모든 조직원들 아니면 의사결정권자들이 실시간 혹은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인사이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보안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이 비단 회사 안에, 즉 로컬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여러 가지 다변화된 그 고객의 니즈를 충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에 대해서 그 보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침입 탐지라든지 그 보안 요소에 대한 어떤 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아주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백화점을 증설을 하고 매장을 확산을 할 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됐었죠. 즉 어떤 이 시스템 자체를 똑같이 인제 카피를 해서 다른 인제 매장에다가 전개를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네트워킹만 있게 되면은 똑같은 어떤 시스템 자체를 복제를 해서 똑같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확산이라든지 전개가 아주 용이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표준화된 플랫폼을 가지고 고객한테 제시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고객의 어떤 사업에 대한 유연성을 답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의 도입입니다. 어 단순하게 플랫폼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이제는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지금 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의 인제 인공지능이 각각의 인제 사무 자동화라든지 사무 자동화를 표방하고 있는 RPA 뿐만이 아니라 챗을 통해서 어떤 고객 상담이라든지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 창출 기반의 클라우드입니다.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는 어떤 이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그리고 어떤 특정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번에 가치 창출 기반 클라우드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 안에서 고객한테 추가적인 밸류를 전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기업 내에서의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다 가시성 확보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재무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이 그 안에서의 어떤 배치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안에서의 모든 데이터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운영이 되고 집계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어떤 복합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시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즉 기업 내에서의 회계적인 어떤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의 어떤 자원에 대한 어떤 적시적소에 대한 배치, 그리고 자원 배분에 대한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떤 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팩트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솔루션입니다. 각각의 기능별에 대한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타코프 스팀을 통해서 시범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유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즉 클라우드 안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뭐 서버를 개발기라든지 테스트기기 여러 가지 인제 물리적인 장비들을 세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다고 하면은, 클라우드 안에서면은 보다 좀 쉽게, 그리고 보다 좀 실험적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기업한테 제공되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즉 많이 시도를 하고 많이 실패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더 양질의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 창출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의 어떤 위상입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비단 어떤 이제 컴퓨팅 파워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이나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기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지만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인제 다른 산업 간의 어떤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하나가 멈췄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카톡이 멈췄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가 멈췄 뿐인데, 여러 가지 인제 유통업이라든지 제조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융업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어떤 기능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우편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기업 내에서 통계적으로 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
단순하게 정상적인 운영됐을 때는 별 기능이 아니지만 그 기능이 멈췄을 경우는 이 기능과 연결된 모든 산업 부분에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통신 안에서의 어떤 그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국가 정체로 봤을 때 기관계 서비스에 준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기업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부분, 상품에 대한 기획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이루어질 때마다 어떤 이제 타스크포스 팀에서 이제 시범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이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발기라든지 아니면 시험기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차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아이디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일련의 이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범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많은 걸 시도를 하고 많은 것을 그 시도를 통해서 실패를 할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비즈니스에 대한 성과는 매우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술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술은 아마도 시장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기술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술들이 시장에서 소유자한테 채택되지 않으면은 곧 사장되고 맙니다. 올해 경기 하향 국면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정보통신기술의 최측병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지 시장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시고 그 시장에 맞는 기술들을 적시적소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극작가 칼리다사의 새벽에 바치는 인사 중에서 한 귀절 불러왔습니다. 오늘을 살면 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펴라. 항상 건강하시고 임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이 웨비나를 봐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그리고 설날에 여러분들 떡국 많이 드셨나요? 올해 6월부터는 나이가 한 살씩 또 어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 놓고 떡국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3년의 첫 번째 게스트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황윤민 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님.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2팀에서 근무하는 황윤미입니다.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2팀에 근무하신다고요?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 팀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히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2팀에서는 NHN 클라우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클라우드 고객 지원, 그리고 NHN 전사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NHN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모든 서비스 운영, 그리고 전사 플랫폼까지 운영하신다니 정말 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팀이 많네요. 자, 그러면은 윤민님이 생각하시기에 NHN 클라우드에서 지금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이 이 서비스만큼은 꼭 썼으면 좋겠다 하는 서비스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NHN 클라우드의 대표 서비스 중 하나인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정말로 추천합니다. API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어느 환경에서든 손쉽게 연동할 수 있고 콘솔에서도 쉽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우아한 형제들, 그리고 무신사에서도 사용할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의 의견을 항상 들으면서 더 나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작년 NHN 클라우드 메이킷에서 저희 팀을 맡고 계신 류정훈 팀장님께서 발표한 올인원 통합 메시징 서비스 NHN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이야기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역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였군요. 아무래도 NHN 클라우드를 대표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역시 노티피케이션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에 NHN 클라우드의 새 출발을 알리는 NHN 클라우드 온 브레이크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님, 새해 첫날부터 NHN 클라우드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NHN 클라우드가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 지원을 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연속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와! 먼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 지원 정책 신청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등 3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접속한 주요 민생 안정 서비스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한 것이 공로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 및 이 교직원이 이용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의 운영 성과로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신속하게 비대면으로 전환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아주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 NHN 클라우드의 기술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을 돕고 이용자도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2023년의 NHN 클라우드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세를 이어서 NHN 클라우드가 공공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선택받는 안정적인 클라우드라는 걸 보여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상인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핵심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MOU는 상상인 저축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차세대 시스템 전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바로 NHN 클라우드의 기반인 오픈스택의 강점을 활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과 서비스를 도입해 오픈소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호환 체계를 구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뿐 아니라 금융에서도 활약하는 NHN 클라우드는 금융특화 클라우드 보안 준수와 오픈스택이 가진 기술 유연성을 바탕으로 금융 분야 기업 및 기관의 클라우드 이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테니 금융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NHN 클라우드의 문을 한번 두들겨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금융과 공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NHN 클라우드네요. 그러고 보니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NHN 클라우드에게 딱 적당한 해인데요. 그리고 또 어느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검은 토끼 말고 흰 토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 웨비나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토끼는 강해서 괜찮을 거예요. 왜요? 바로 깡하고 총이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다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NHN 호스팅이라는 호스팅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NHN 호스팅은 고도 호스팅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요. 서버, 클라우드 호스팅뿐 아니라 웹, 이미지 호스팅, 코로케이션, 도메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런칭한 클라우드 호스팅은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고객분들께 일부 제한적이지만 더욱 쉽게 NHN 클라우드 상품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바로 hosting.nhn.com에 들어가서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윤미님, 그 클라우드 호스팅이랑 서버 호스팅, 이거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둘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다 쉽게 클라우드 기반을 활용하고 호스팅 서비스의 편리함을 원할 때는 클라우드 호스팅, 전문적이고 규모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을 때에는 서버 호스팅을 이용하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호스팅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NHN 호스팅을 혹시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재택근무도 많이 확산이 되고 클라우드 도입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서 우리의 업무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비대면 환경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더욱 유의해야 되는 점이 바로 보안입니다. 회사 내 보안 시스템을 벗어나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해킹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NHN 클라우드가 준비했습니다. 뉴엔 네트워크스와 함께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상화 방화벽 솔루션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VM 시리즈라는 이름의 솔루션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 및 제어하고 사용자를 기준으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방지하는 차세대 방화벽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23년 6월 30일까지 프로모션 기간에 신청된 이 솔루션에 관심 있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NHN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소식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윤민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작년 11월 24일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던 NHN 포워드 기억나시나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해주셨지만 장소의 제약으로 신청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저희도 매우 아쉬웠는데요. 그때 못 오신 분들도 이제 NHN 포워드의 발표 영상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forward.nhn.com에 들어가시면 NHN이 가지고 있는 깊은 기술력을 알아볼 수 있는 발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세션과 라운지 토크는 발표 영상이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2023년의 첫 번째 NHN 클라우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와, 새해부터 벌써 이렇게 알찬 소식들이 나오는 걸 보니 올 한 해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윤민님은 혹시 23년 계획 세우셨나요? 새해 계획은 역시 다이어트죠. 올해에는 더 건강한 신체를 위해 열심히 운동할 예정입니다. 성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저번 달 웨비나 때 저의 계획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다이어트긴 다이어트죠. 근데 저는 이 몸의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좀 찌우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벌써 읽을 책들을 좀 많이 사놓고 있거든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벌써 계획의 반을 이룬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NHN 클라우드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